1학기 때 물질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물질은 이제 물 또는 이산화탄소 아니면 여러 가지 탄소나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아울러져서 그 물질이 혼합된 상태로 책상이나 의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걸 만들겠죠. 책상을 만든다 해도 겉에 이제 이 삐까뻔쩍한 빤빤한 걸 하려면 왁스 같은 것들도 좀 바르잖아. 코팅 같은 거, 코팅제들도 바르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 종류의 각각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물체를 만드는 거야. 책상, 걸상, 그지? 또는 우리 식탁이나지 이런 형태의 그 각각의 물체, 자동차라고 하는 물체도 다양한 물질들이 모여서 이루어졌겠죠. 강화 유리도 있을 거고, 그죠? 방탄유리야 이거 아니지만 강화 유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바퀴도 있고, 그죠? 고무도 있고, 다양한 물질들이 모여서 물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면 그 물질들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겠지. 그 특징을 갖고 있어, 그 특징들을 알고 있어요. 물질들 하나하나를 구별해내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너라는 아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잖아.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걸 구분해내는 기준, 그걸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오빠 이남생 알겠어?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기준들을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용어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혹시 혼합물 들어갔어요? 혹시 또 화합물이라고 들어갔어요? 그죠? 선생님 뭔가 글자가 또 똑같이 히읗 미음, 그죠? 히읗 미음으로 똑같잖아. 근데 초성은 똑같지만 혼합물이라는 개념하고, 그죠? 화합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다르다. 오케이? 이게 또 달라.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분해 줄까요, 먼저? 오케이? 자, 우리 순물질이 있고요. 혼합물이 있어요. 큰 틀에선 순물질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혼합물 있어요. 혼합물.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렇게 빠집니다. 오케이, 순물질이 있고 혼합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순물질 안에 뭐가 있냐?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호돈소 물질과 헛원소 물질, 그리고 화합물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자, 어떤 기억을 더듬어 볼 거냐면 우주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기체는 뭘까요? 뭡니까? 질소. 그거는 이제 우리 대기, 지구라고 하는, 강조라고 할 뻔했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기체는 지소기체고, 이 지구 이걸 넘어서 갤럭시 은하로 갑시다. 은하에 제일 많이 있는 기체는 원자의 번호가 제일 작은 거, 제일 사이즈가 작은 거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수소요. 수소, 원소로 다 했어요. 수소. 자, 그래서 은하에는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수소기체, 그죠? 그리고 지구 주변에 질소기체, 이렇게 얘는 질소기체, 넌 수소기체, 수소기체, 넌 질소기체,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형태들을 우린 그걸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또는 무엇도 있냐면 혹시 우리 다이아몬드 알아요?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또는 흑연 알아요? 다이아몬드나 흑연? 아몬드 아니고 흑연. 둘 다 뭐로 표시하냐면 C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CC. 자, 흑연은 뭐냐면 탄소라는 원자가 이런 식으로 층상구조 한층 기체들로 쌓여져가지고,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에워싸여져가지고 뭔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게 옆에도 다 탄소고 그 아래도 다 탄소고 모조리 다 탄소들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들인 거야. 이렇게 모조리 다 탄소들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모조리 다 어떤 것도 짝꿍이 하나도 없고 짝꿍이 없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들로 진행되고 있는 거. 오케이? 이런 형태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똑같은 탄소인데요, 얘네들이 약간 러프하게,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층을 이루고 또 옆에도 층을 이룬 형태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탄소인데,
근데 이제 한 층만 이렇게 탄소층으로 쫙 배열되고 또 다른 층이 쫙 탄소층으로 배열돼서 이제 딱 힘을 주면 딱 한 층이 벗겨질 수 있을 만큼 얇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그게 흑연이에요. 이게 이제 연필심 재료도 쓰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 한 종류인데 동일한 원소 한 종류인데 그 원소들끼리의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힘이 세고 잘 붕괴되지 않고 타이트한 형태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걔를 우린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러프한 상태의 그냥 연필심 재료가 되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 또 그렇게 원소 간의 결합이 다른 거야. 원소 간 결합의 힘. 원소 간 결합의 힘이 좀 달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이 되어 있지만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한 종류의 원소예요 라고 그냥 CC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이제 호돈소 물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 내가 뭐 말이지? 그런데 봐봐 우리 소금물은 어때? 딱 봐도 여러분 이제 산수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표현하잖아. 소금물 뭐가 섞였어. 어떤 거가 섞였어? 물이라고. 그렇지.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잖아. 네, 소금이라는 물질과 그죠? 물이라는 물질이 섞여가지고 소금의 짠맛 그대로 갖고 가고 그죠? 물이 흐르는 성질 그대로 갖고 가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어요 라고 하는 건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혼합물. 그죠? 혼합물. 근데 그 혼합물 안에서도 또 두 종류가 나눠지니까 또 얘기해주고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를 먼저 얘기를 하기 위한 거서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두 종류인데 두 종류의 물질이 화학적 성질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화학적 성질을 버리지 않고 고유한 자신의 화학적 성질이 없어지지 않고 한 공간에서 섞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균일하게, 그치? 두 종류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라고 하여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자,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으로 누굴 들 수 있다? 이그샘플 뭐 있겠어? CO2? 아니 균일 혼합물. 지금 두 종류의 물질, 두 가지 물질이 자신의 하나하나의 성질을 버리지 않고 한 공간에 섞여 있어. 그러니까 소금도 짜고 소금물도 짜잖아. 그치? 그래서 균일 혼합물에 얘는 뭐가 있다? 소금물. 그죠? 또 뭐 있다? 설탕 달죠? 설탕물도 달죠. 그죠? 물과 설탕의 성질이 버려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섞여 있는 거니까. 설탕물. 맞죠? 또 뭐 있을까?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들.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염산. 묽은 염산. 묽은 염산? 그지? 염산기체랑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게 수용액으로 섞여 있으니까 염화수소 수용액. 염화수소라는 기체와 그지? 수용액이 섞여 있는 거죠. 물하고 섞여 있는 거니까. 얘를 묽은 염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화합물은 뭐냐면 화합물은 잘 구분해야 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형성했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HO2? H2O 두 가지 이상의 원소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여서 어떤 그 공통되는 각각 원소 하나의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지 않냐고 새로운 물질의 성질이 되게 된 거야. 아까 H2O라고 하는 거 이거 물의 화학식이거든요. 물? 네. 그렇지? H라는 원소 있어요. O라는 원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스스로 타요? 수소 기체는 스스로 타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스스로 탑니다. 그거 우리 뭐라고 해? 가연성. 그죠? 네. 산소 기체는 어때요? 산소 기체. 타는 걸 도와주죠. 네. 얘는 스스로 타지 못하지만 타는 걸 도웁니다. 조연성. 근데 얘와 얘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 물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 물 자체가 스스로 타? 아니면 타는 걸 도와줘?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물 끼얹으면 잘 타 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원소들이 새로운 화학적 결합을 형성해서 새로운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 탄생된 거야. 네. 고유한 물질이. 돼요? 그래서 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새로운 물질이 된 거. 돼요? 오케이? 그래서 H2O가 물이고요. 혹시 투명한 소독약의 화학식 어떻게 되는지 기억난가요? 상사 났을 때 막 그렇게 투명한 거 뿌리면 막 흰색 거품이 막 벌벌 올라. 알코올은 아파요. 알코올은 거품 나진 않아요. 혹시 과산화수소 압니까? 빨간 약 말고 과산화수소 화학식 어떻게 돼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 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과산화수소도 화합물입니다. 과산화수소. O H2 H2 맞아요. H2O2 O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O 원자가 하나가 더 결합되어 있는데 완전히 화학적 성질이 다르죠. 우리가 소독약 부족하다고 물 부은다고 해서 소독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물 부족하다고 과산화수소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혀 다른 원자와 또 동일한 원소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화학적 성질로 된 거야. 왜? 그 원소들끼리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마치면 마저 좀 적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크게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어질 수가 있으며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이 있고 또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균일하지 않은 거야. 균일하다, 균일하지 않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를 그대로 놔둬. 오케이? 그대로 놔뒀을 때 점점점 나중에 가라앉고 뜨는 부분이 있냐 없느냐예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얘가 과포화 상태까지를 만들지만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섞어갖고 소금을 만들었어. 얘를 놔뒀다고 해서 침전되거나 위에 뜨거나 가라는 부분이 있진 않잖아. 그지? 근데 이제 생과의 주스. 그지? 과일을 막 믹스했어. 그래서 착즙을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그 생과일 주스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놔두면 까라는 부분하고 그냥 맑게 뜬 그 액체 부분이 두 개가 층으로 나눠지잖아. 그런 식으로 섞인 비율이 똑같지 않은 거야. 용액 자체 내에서. 그런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두 종류가 섞이긴 했고 세 종류가 섞이고 네 종류가 섞이긴 했지만 섞인 비율이 일정치 않은 거. 그런 걸 불균일 혼합물. 흙탕물. 그죠? 침전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고체로 따지자면 암석. 암석은 한 종류의 조합강물로만 구성된 건 아니잖아. 여러 종류의 물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암석이랄지 또는 아까 생과일 주스 또는 흙탕물 이런 게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취 오빠 적어주세요. 이렇게 혼합물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걔네들을 섞어 있는데 구분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물질 특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배울 거야. 봐봐, 가루야. 하얀 가루, 하얀색 가루인데 자, 냄새를 맡았어. 소금 냄새, 설탕 냄새 나요? 짜 이러진 않잖아. 냄새 맡고서 소금하고 설탕가루를 알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금하고 설탕으로 내가 겉으로 보이는 얘네들을 자 구분을 해내고자 할 때 완벽하게 겉보기 성질은 내가 눈으로 본 거. 오케이? 냄새 맡아서 나는 냄새 또는 이제 봤는데 얘가 결정 모양이 정육면체인지 아니면 정사면체인지 이런 그 겉으로 봤었을 때 모습들로 판단하는 게 그게 겉보기 성질이야. 근데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그 특징 하나만 가지고서 완벽하게 너는 설탕이야, 넌 소금이야, 너는 어떤 물질이야 라고 식용유에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없죠.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래서 겉보기 성질 추가로 무엇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눈으로 봤었을 때 어떤 시각적 결정의 모습, 그지? 결정의 모습이나 맛이나, 그죠? 한번 근데 맛보면 안 되죠. 예를 만약 독극물이 섞였는데 그 섞인 거 하라고 해서 먹으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함부로 맛보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간단하게서라도 판가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은 또 겉보기 성질이라고. 오케이? 네, 육안으로 봤었을 때 색깔, 그죠? 이런 것들로도 구분을 해내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으로 구분을 해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 결각값, 그것들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물질만 그 값을 고유하게 갖는 거야. 여러 물질이 공통된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걸 우리는 물질의 특성을 구분해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물질을 구별해내는 지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 물질만 갖는 고유한 물리량.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물질의 특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몸무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몸무게를 이용해서, 무게를 이용해서, 몸무게나 무게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구별해내는 특성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죠? 없어요. 왜요? 몸무게는 그죠? 나도 그죠? 지금은 몸무게가 거의 하이어지만 나도 45kg대를 지나온 적이 있겠죠? 그죠? 45, 그죠? 그럴 리가 없어요. 45kg인 그 몸무게가 45예요 라고 하는 걸로 한 명 한 명 보유한 얘네를 구별해낸다라고 하면, 그죠? 이 지구에 45kg의 몸무게를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그 하나만을 딱 구별해내는 지표가 될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물질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 그게 안 되는 거,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그 어떤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까 방금 얘기했던 무게 안 되겠죠. 동일한 개념으로 질량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질량도 어떤 입자가 얼마만큼의 양이 모여있느냐 그 정도잖아. 근데 그것도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들하고 같은 값으로 모여있을 수 있겠잖아. 질량 안 되겠죠. 그죠? 자, 부피 될까 안 될까? 공간의 크기 안 되죠. 왜? 똑같은 메스 실린더에 식용유를 10ml 집어넣어서 10ml만큼의 공간을 식용유가 차지하고 있어. 식용유만 10ml를 차지해 공간을? 물도 10ml 차지할 수 있잖아. 그치? 물도 10ml 차지할 수 있고, 그죠? 또 뭐 참기름도 10ml 차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두 부피도 안 돼. 또 안 되는 거 뭐 있을까? 길이 될까? 길이도 여러 물질이 동일한 길이값, 넓이 될까? 서로 다른 물질이 고형값을 각각 갖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가질 수 있잖아. 이런 건 안 된다. 여러 다른 종류의 물질이 공통으로 다 가질 수 있는 값. 얘네들은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되는 건 뭘까? 색. 뭐? 색이. 색. 일단 넣었어요. 근데 색도 유사하게 같은 색깔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달라진 거 우리 뭐라고 할까? 상태 변화. 상태 변화 뭐예요? 이름이? 고체에서 상태 변화 이름 뭐예요? 융해. 그죠? 상태 변화 이름 융해잖아. 우리 공부했잖아. 상태 변화 이름은 융해이며 그 고체가 액체로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해? 맞아요. 녹는 점. 근데 녹는 점이 물질마다 다 똑같나? 달라요. 다르잖아. 분자들 입자 어떤 입자가 순수하게 모이느냐. 그래서 그 분자 간의 인력에 따라서 물질의 녹는 온도가 서로 다 달랐잖아. 자, 그 녹는 온도가 다 달라서 잠깐만 가려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한 번만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 녹는 점은 되겠죠. 오케이? 그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그리하여 추워요? 혹시 틀어드릴까요? 괜찮아요? 네네. 추워요? 언니 춥지? 추워요? 이거 입어요. 제일 입어. 이거 다 맨날 추워요, 더워요. 온도가 안 맞아요.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리하여서 녹는 점.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스토리 올린다. 실시간 너도 스토리 살려줘 올렸지? 간다! 공부하자. 그래서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녹기 시작하는 온도잖아요. 자, 그런 느낌은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분자들마다 고유하게 서로 다 다르잖아. 분자마다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네모나게 서로 뭉쳐있는 아이도 있고, 그죠? 동그랗게 뭉쳐있는 아이도 있을 거고, 네모나게 이런 식으로 뭉쳐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서로 다 다르겠잖아. 그치?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다 달라서 그리하여 녹는 점도 물질 구별하는 특성이 되겠죠. 또 액체가 기체로 끓기 시작하는 온도. 그거 뭐예요? 네, 끓는 점. 끓는 점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녹는 점이 있다면 어느 점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점도 가능하다. 녹는 점, 끓는 점, 그죠? 그리고 자, 질량 하나는 그 물질이 얼마만큼 양이 모였냐 이거야. 그 부피는 그 물질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공간의 영역이 어느 정도냐 이거야. 부피는. 오케이? 양은 모여있는 정도고 그 양들을 모여있는 정도들이 얼마만큼의 공간에 이제 차지하고 있냐 이건데요. 근데 요거 하나를 봤을 때는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가 없어. 부피 하나,
질량 하나 이것만 고려했어요.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존재가 얼마의 부피에 그러니까 제한된 부피 제한된 부피만큼의 공간에 얼마 입자가 막 몰려 있는가. 그러니까 부피당 질량 부피와 질량 두 가지를 고려한 값은 이 두 가지를 고려한 값은 물질마다 다 고유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밀도라고 해요. 밀도. 밀도는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도 있고 그 공간들이 다 달라. 어떤 아이는 공간이 조금 더 넓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공간이 조금 더 작은 아이도 있고 오케이? 전체의 공간 이걸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그죠? 공간의 크기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일 건데 근데 얘네들을 전체 부피가 서로 다 다르게 있을 때 그 부피를 제한된 딱 사이즈 그러니까 1만큼의 아주 작은 이 공간만큼으로 환산을 하여서 이 제공된 조그마한 이만큼의 크기 안에는 그렇다면 너네가 펼쳐져 있는 그 질량 입자가 얼마씩 들어있는 거야.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환산한 그 개념은 그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예? 전체 이 공간 안에 얼마 입자들이 막 널브러져 있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 질량들이 어떤 애들은 얘네들이 이런 조금 더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겠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한된 이 부피 안에 얼마의 양들이 차지되어 있는가 이거는 물질마다 다 고유한 값을 이겠잖아. 오케이? 그걸 우리 밀도라고 한다. 그거를 우리는 뭐로 계산하냐 그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분의 그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돼요? 그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분의 그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 그게 뭐다? 밀도다.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그 특정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분의 그 특정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값으로 계산해 주는 거. 그거 우리는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 자, 그렇다면 밀도도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뭘 배울 거냐면 용해도라고 하는 걸 배워요. 용해도. 용해가 뭐였어요? 용해. 용해가 뭘까? 용해. 용해랑 이름 비슷한데요? 용해. 똑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이름 다르면 당연히 개념이 다르겠지. 용해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녹기 시작하는 걸 말해요. 용해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약간 자신의 분자간의 인력을 이겨내고 느슨해져서 흐를 수 있는 액체가 되어 있는 거. 그게 용해라고 한다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용해는 서로 다른 공간에 뭔가를 녹이는 물질이 있어. 그 녹이는 물질이 용매야. 용매라고 하는 액체에 녹이는 물질, 용질이 섞어 들어가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이 섞이는 거야. 오케이? 네. 탄산음료. 탄산. 네. 그지? 사이다. 어때요? 탄산기체가 섞여 있죠? 어디에? 액체라고 하는 용매에 탄산기체 종류의 그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그 공간 안에 섞여 있는 거야. 그것도 용해야, 용해. 오케이? 그것도 용해야. 그래서 용해라고 하는 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물질, 두 종류든 세 종류든 네 종류든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이는 거야, 섞여. 그러니까 섞이는 건데, 섞이는 현상인데, 그걸 우리는 용해라고 하는 건데, 그 용해되는 정도를 자, 어떤 식으로 따지는 거냐면 이렇게 따지는 거야. 만약에 용매라고 하는 용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용매를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용매의 예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용매의 예로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용매의 예로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매의 종류를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그걸 물이야, 물. 네, 대표적인 이그젬플 예시로 뭔가를 녹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에 고유하게 많이 사용되는 게 물이거든요. 물. 그 물에 예를 들어서 물이 100g 있는 상태야. 물이 100g 이 정도의 공간만큼 차지해 있겠죠. 여기다가 내가 소금을 섞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소금을 10g을 녹일 때, 그지? 딱 더해주면 10g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만약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조금 더 많이 있어. 물이 한 500g 정도 있대. 그러면 물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명하게 섞일 수 있는 이 고체 가루의 양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여러분 그거 혹시 해봤어요? 나 어릴 때 이런 거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걸 먹는 거 갖고 장난 안 치지만 믹스커피 같은 거, 그러니까 물 찔끔 넣고 믹스커피 집어넣고 얘가 지금 막 이게 투명하게 액체처럼 섞일 수 있냐 없냐? 근데 물이 너무 작으면 이게 섞이냐? 안 섞이지. 뭐 약간 걸쭉한 반죽 같잖아. 물이 조금 더 들어갈수록 더 잘 섞이지. 물이 한참 작으면 이게 뭐예요? 물도 아니고 뭐도 이게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막 그런 걸쭉한 그런 상태잖아.
근데 이제 물이 많아질수록 더 잘 섞여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섞고자 하는 용매의 양이 많을수록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 고체 가루, 용질의 양이 더 많아지거든.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용매 양 얼마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정도를 한정해 준 거. 그게 용매도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용매가 100g이다, 용매가 1000g이다, 용매가 10,000g이다. 용매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 용질의 양이 더 비례해서 늘어나거든. 오케이? 근데 그게 용질이라고 하는 그게 소금이냐, 설탕이냐, 아니면 붕산가루냐, 아니면 칼슘 가루냐, 용질 종류들마다 섞이는 정도가 다 달라. 그것도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각 온도에서, 자, 용해도라고 하는 거. 지금 저는 인트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초점 잘 잡혀요, 오빠? 아, 네. 전 지금 인트로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배울 거예요. 정지하면 안 돼요. 빨갛게 들어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아, 불안불안 하단 말이야. 자, 용해도 정리. 지금 저는 일단 인트로만 잡아드린 거고, 딥하게 들어갈 건데,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야.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인데, 그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 중에 용해도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뭐다? 자, 각 온도에서 용매양이 늘어나면, 자, 이게 물이 100이냐 물이 500이냐에 따라서 용매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도 늘어나니까, 그지? 각 온도에서, 또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도 늘어나거든. 각 온도에서 어디에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말합니다. 그걸 용해도라고 해요. 그것도 물질마다 고유값이야. 돼요? 자,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여러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1번과 2번과 3번이 있어요. 1번과 2번, 3번을 마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밀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1, 2, 3번 한번 풀어줘 보세요. 1번, 2번, 3번 오른쪽. 아직 멀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아직 2시 33분밖에 안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쉬는 시간은 적어서 그래요. 쉬는 시간 10분이나 줬어. 5분 아니야. 10분이야. 그러다 20분은 줘야 하는데. 계속 쉬어라. 계속 쉬어. 불안하단 말이야. 막 그 인강도 직행 같은 거 있잖아요. 쌤도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니,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우리 하던 것만 합시다. 응? 자, 1번 그리하여 다 하고 노는 줄 알았더니 다 안 하고 놀았어. 1번 끝. 자, 다음 물질이 있어요. 다음 물질들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해봅시다 했는데, 자, 순물질. 자, 쭈루루 보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합금은 여러 금속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기, 순물질일까? 아니죠. 자, 산소랑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물질의 종류에 해당할 수 있는 거, 구리, 염화, 나트륨, 산소.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우리 이제 2학년 1학기 거를 하신 분은, 자, 산소, 염화, 나트륨은 염소라고 하는 염화 이온하고, 그죠? 자, 염화 이온 Cl-랑 Na+라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정적이적 인력으로 막 착 붙어가지고, 우리 이제 향후 또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그치?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소금이야. 소금. 자, 두 번째, 혼합물. 여러 종류의 순물질이 섞여 있어요. 그게 균일하게 섞이든 안 균일하게 섞이든 아무튼 섞여 있는 아이들. 우유, 또 뭐 있어? 공기, 또 뭐 있어? 합금, 또 뭐 있을까? 오렌지 주스. 네, 맞아요. 오렌지 주스, 생과일 주스까지 맞습니다. 오렌지 주스까지. 자, 호동소물질, 화합물, 균일혼합물, 불균일혼합물의 설명에 해당한 것을 연결해 봅시다. 호동소물질 어디로 가야 될까? 리은. 자, 화합물 어디로 가야 될까? 리을. 그죠? 균일혼합물 어디로 가야 될까? 기억. 그죠? 불균일은 디귿. 그렇죠. 자, 물질 특성.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그 물질 하나만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물질 특성에 해당하는 거 뭘까? 밀도, 먹는 점, 끓는 밀도. 점. 그렇지. 자, 근데 농도 안 돼요. 온도 안 되고요. 그죠? 왜냐면 식용유도 100도일 수 있고 물도 100도일 수 있잖아요. 길이 안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드디어 그렇다면 물질 특성 하나하나. 그러니까 물질 특성은 뭐게라고 하는 물질 특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다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겉보기 성질도 물질 특성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겉보기 성질도 물질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하나의 물질을 지표로 고유하게 찾아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밀도도 보는 거고 녹는점도 보는 거고 끓는 점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키도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밀도 갑니다. 밀도. 자, 밀도. 물질들은 뭐도 갖고 있어요? 양을 갖고 있어요. 자, 밀도 갑니다. 물질은 자신만의 고유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을 우리 뭐라고 해요? 질량이라고 해요. 질량. 고유한 양, 질량. 저는 부피 공간. 근데 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의 크기, 부피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특정 한 종류가 가지고 있는 부피와 질량 두 개를 고려하여 단위 부피당 질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단위 부피, 그러니까 제한된, 여기도 똑같이 1세제곱센티미터, 저기도 똑같이 1세제곱센티미터는 그 공간 안에 얼마 정도씩의 입자들이 모여 있는지를 계산을 해낸 거야. 뭐야? 멈춰드릴까요? 아니에요. 어저께 충전해서 꽂아놨다고 했는데 5%밖에 아니에요. 그럼 시계 모드로만 가겠어. 아무튼 단위 부피당 질량의 값을 얘기한 거. 그게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만을 의미한 거. 그게 뭐다? 밀도가 되는 거다. 단위 부피당 질량만을 의미한 거. 그것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다? 밀도가 되는 거다. 되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부피 어떻게 계산해요? 선생님 그럼 질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질량은 계산해주진 않아요. 그냥 따는 거야. 어떻게? 재는 거야. 따는 거야. 재는 거야. 재는 거. 자, 잰다. 어떻게 됐나? 질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윗접시 저울이 있고요. 양팔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오케이? 그래서 저울로 재고요. 이건 좀 너무 약간 구식탱탱이잖아. 요즘은 다 디지털 질량기 있지. 그냥 탕마토만 몇손좀 두 번째짜리까지 딱딱딱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디지털 질량기로 질량을 측정해주면 돼.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아무리 좀 선진화돼도 아날로그식으로 어떻게 얘를 재냐라고 하는 게 문제에 나오기도 하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오케이? 윗접시 저울은 이렇게, 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시가 두 개 있어요. 접시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수평 바늘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늘이 까딱까딱 왔다 갔다 하겠죠? 용 이렇게. 네, 그리고 막 붕 떠 있는데 붕 떠 있진 않겠지. 이렇게 두 개가 윗접시가 평형인 상태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재고자 하는 물체를 여기다가 얹을 거예요. 오케이? 재고자 하는 물체를.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수평이 되게 합니다. 좌우가 수평이 되도록 해놓고, 그게 이제 0점을 맞춰서, 여기 가운데 0점을 맞춰 수평이 되도록 0에, 왜냐면 아예 애초부터 한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으면 그게 정확히 질량 수정이 안 되겠잖아. 그치? 그리고 이 윗접시 저울에는 세트로, 여러분 세트 좋아하시죠? 세트로 되어 있는 분동이 있어요. 분동. 이 분동이, 자, 뭐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너는 뭐 1g짜리야. 이렇게 생긴 아이는 넌 0.5g짜리야. 조금 더 큰 아이는 너는 뭐 10g짜리야. 조금 뭐 이렇게 된 아이는 넌 5g짜리. 이렇게 정해진 그 세트 구성들로 되어 있어요. 5g짜리, 뭐 1g짜리 이렇게 해서 또 핀셋이 있어. 핀셋. 약간 올드하지만 일단 윗접시 저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책에는 그게 나와있지 않는데 그래도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밀도를 계산할 때 그걸 팁을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수평이 되도록 0점을 먼저 맞춘 다음에, 그래서 내가 재고자 하는 뭐 필통, 여기다 얘를 왼쪽에 얹어. 오케이? 필통을 왼쪽에 딱 얹어. 그러면 이렇게 쿵 떨어지겠지. 왜? 수평 상태였는데 걔의 질량만큼이나 쿵 떨어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필통을 왼쪽에, 수평을 먼저 맞추고 0점에 맞춘 다음에 필통을 얹었어. 필통. 근데 이제 봐봐. 필통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얘가 막 7g짜리라고 해봐. 7g. 근데 얘가 하나씩 분동을 얹어서 얘가 다시 0점이 될 때까지 최대치를 얹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다 얹어진 분동에 합산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 분동은 1g이에요, 뭐 5g이에요, 뭐 10g이에요. 고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 양이. 그치? 그래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쿵 떨어졌다가 분동을 하나씩 얹어서 수평을 이뤘을 때 이 분동의 합산이 뭐다? 이 필통의 질량이 되는 거지. 맞지? 그지? 근데
근데 얘를 거의 0.5g짜리 이 분동을, 그러니까 이 분동 세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질량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얹어서 대우 합산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쩌겠니? 거의 그냥 쿵 떨어졌게 미세하게 안 움직이겠지. 안 움직여 해서 다 올려야지만 겨우 움직여지겠잖아.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너무 이 분동 하나하나의 그 값들을 대충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얹을 게 아니라, 오케이? 얘를 대충 이 필통이 어느 정도의 질량에 해당하는지를 가늠을 해야, 오케이? 이 일이 줄 거 아니야. 0.5g씩 하나씩 다 얹으면 언제 얘를 다 최대치까지 다 얹어서 수평을 이루게 해서 질량을 측정하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렇게 한 다음에 측정하고자 얹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무거운 분동을 얹어봐. 오케이? 얹어봐. 오빠 듣고 있어요, 손 오빠? 가장 무거운 분동을 얹었을 때 얘가 7g짜리로 딱 됐었는데 10g 딱 얹으면 이게 역전이 될 거 아니야. 아야, 10g은 투머치다. 10g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 5g 얹어봐. 근데 이제 이렇게 됐더니 얘가 5g 이렇게 갈동갈동 하잖아. 그지? 그래 놓고서 그 5g짜리에서부터 하나씩 조금씩 넣어서 수평을 맞춰서 합산을 해주면 되는 거라. 돼요? 7g 정도인데 얘가 10g 됐을 때 이렇게 온정됐으니까 야, 10g 이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서. 혹시 똑똑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좋아요. 가장 무거운 분동을 먼저 얹어서 오른쪽 접시에 두어 질량을 가늠해 본다. 그 다음에 너무 뚝 떨어지면 다시 하나씩 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이의 질량이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5g짜리 딱 얹었어. 그리고 나서 1g 얹었어. 근데 아직 수평 아니야? 그리고 또 1g짜리 얹으니까 이제 수평. 그러니까 아, 너는 7g이구나 라고 띵띵띵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고 맞춘. 근데 요즘 어떻게 돼? 딱 놔두면 소점 몇 줄까 띵띵 얼마 이렇게 딱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부피. 왜냐면 밀도를 알려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줘야 되니까 그 특정 물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 누구 있을까? 부피, 공간의 크기. 자, 근데 얘가 고체 부피냐, 고체 물질의 부피냐, 아니면 액체 물질의 부피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고체 물질의 부피를 측정하고 싶다. 고체 물질의 부피. 고체 물질의 부피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자,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형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 하면 돼? 높이 해주면 돼. 해서 세제곱 센티미터 되죠? 오케이? 근데 모든 물질이 다 모양이 딱 정형적으로 플랜이 딱 짜져 있는 건 그건 또 아니잖아. 그치?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자,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 물질. 근데 그게 자,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 실린더가 있어요. 액체 물질의 부피 측정. 비커 말고, 비커는 조금 랜덤, 너무 러프하니까 정교하지 않아, 부피를 측정할 때. 근데 비커도 이제 몇 밀리터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 더 정교하진 않아서 조금 더 정교한 액체 물질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눈금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유레카의 원리 알아요? 유레카? 내가 차지하고 욕조에 맞아. 넣었을 때 들어간 부피만큼 물이 나가는. 맞아요. 내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큼 물이 만땅 차져 있는 수조에 내가 들어가. 그러면 내 공간이 이렇게 다 들어가. 물에 잠기게 되면 내 공간의 부피만큼 물이 넘쳐요. 그 넘친 물의 부피가 나의 부피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액체 물질의 부피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근데 그게 모양이 불규칙한데 눈금 실린더처럼 이렇게 미세하고 정교한 이게 조그마한 그 눈금 실린더 안에 안 들어가면 큰 비커를 이용해서 물을 만땅 채워놓고, 오케이? 얘보다 더 넓은 빈 비커를 빈 비커. 그죠? 그래서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 물질 이렇게 되게 풍덩 담궈. 얘가 완전히 다 담가졌을 때 넘친 물의 부피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고체의 부피가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눈금 실린더에다 집어넣고 측정해보면 되겠지. 넘친 물을. 그죠? 네. 오케이? 그게 너의 부피야. 넘친 물의
부피가 이 고체 부피. understand? 자, 그리고 여기서 이미 알다시피 그러니까 뭘 이용하냐면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면 고체 부피를 액체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고. 눈금 실린더는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면 되냐면 물을 이제 액체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물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물은 약간 오목한 부분이 생긴 채로 표면 단역이 있어서 오목한 부분이 생긴 채로 이렇게 생겨. 그러면 여기 이제 눈금이 막 있단 말이야. 뭐 10ml, 11ml 막 이렇게 눈금이 써져 있다고. 10ml, 11ml 이렇게 눈금이 써져 있어.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눈의 각도를 내리 깔아보면 안 돼. 오케이? 눈의 각도를 이렇게 올려다 봐도 안 돼. 최대한 이 오목한 부분에 내 눈의 평형을 맞춰서 여기를 읽어줘야 돼. 아,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진 않는데 여기가 지금 10이야. 여기가 11 정도 밀리리터라고 해. 근데 10과 11ml 사이에 약간 이렇게 걸쳐서 물이 있단 말이야,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5ml입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야. 또 딱 보면 10부작으로 10부로 가늠해 봤을 때 10.2ml 이렇게 이쪽 아래쪽에 있을 수 있다.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가늠해서 읽어줘야 되는 게 이게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액체들은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넘친 물의 부피를 측정해서 그것도 고체 부피가 되는 거고. 오케이? 만약에 어떤 고체라고 하면 만약에 메스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눈금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고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너가 지금 얼마 있었어? 10ml가 있었어. 그지? 근데 내가 모양은 불규칙한데 메스 실린더 안에 들어가. 그러면 아주 가벼운 실을 딱 해가지고 얘를 물에 잠기게 해. 그죠? 잠기게 하게 되면 그 잠긴 면적만큼이 넘쳐 오르겠죠. 요렇게. 그죠? 넘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여기가 10.0이었는데 올라가서 얘가 뭐 12ml, 12.0ml가 됐어. 수치가, 물의 수치가. 그럼 이 고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2.0ml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넘쳐오른 이 부피가 2.0ml가 이 고체의 부피.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또 퀘스천이요. 선생님, 내가 이 고체의 부피를 알아야 내 질량도 측정할 수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런데 그 고체가 물에 안 잠기면요. 물에 잠기지 않으면요. 그 고체가 만약 물에 안 잠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기게 해준대. 자, 10.0ml에 뭐를? 눈금 실린더 안에 물을 좀 집어넣어놨고 10.0ml에다가 물을 좀 집어넣어놓고 아이씨 뭐 3.0으로 되어 있어. 죽여버려. 자 정말 자, 그래서 지금 10.0ml 되어 있잖아요. 10.0ml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핀셋을 꾹 눌러서 물에 잠기게 해주는 거야. 스티로폼처럼 물에 뜨는 경우에. 오케이? 그래서 쭉 잠기게 해줘. 잠기게 해주면 약간 뜨겠죠? 뜨면 이 떠서 잠겼으면 이렇게 깔아앉아서 여기가 12.0ml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2.0ml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해주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밀도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요. 자, 한 장 넘겨서 제가 일단 여기를 좀 내줘올게요. 넘겨서 쭉 페이지 있으니까 178쪽 해봐요. 178쪽에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해주세요.